안녕하세요, 소연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챕터 전로의 보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전로의 보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원이나 아니면 기계기구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고장이 났을 때 회로를 차단하고 다른 기기들을 보호를 해야 돼요. 고장 났을 때 회로를 차단하는 그런 차단기를 설치하는 장소가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전류가 너무 과하게 흘렀을 때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설치 장소가 있는데 설치 장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차단기 시설 장소는 간선의 전원 측 또는 전선,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 기계기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보호를 요하는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는 첫 번째, 접지 공사에서 이 접지 도체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이런 회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땅이랑 매립을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어떤 선에서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은 여기에 전류가 이상하게 흐른단 말이죠. 근데 그 전류를 이렇게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땅으로 보내버리면 여기 있는 전선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과전류가 흘렀다고 해서 여기다가 과전류 차단기를 달아버리면 이상전류가 흐르는 요 부분에서 여기가 차단돼 버리면 이 전류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보면은 다선식 선로의 중성선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원이 이렇게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 두 개가 나가죠. 이걸 우리가 단상 이선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다가 중성선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자, 원래 전원에서 빠져나오는 애들 A랑 B라고 하고 중성선을 N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전원에서 반을 갈라가지고 여기에 중성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A, B 사이의 전압이 220V였다고 치면 얘는 반을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전압은 그 반인 110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중성선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이 전류의 균형을 좀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전류 차단기를 이 중성선에 달아버리면 얘를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차단하면 전류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위험해지겠죠. 이 과전류 차단기가 이런 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면 이 회로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과전류 차단기 시설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선택지로 나온 다음에 정답으로 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보호장치의 종류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호장치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배선용 차단기, 그리고 퓨즈,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있어요. 자, 우리 배선용 차단기는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보는 건데 집 현관에 두꺼비집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배선용 차단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배선용 차단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산업용이랑 그리고 가정용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규격이 서로 다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산업용이라서 이 산업용만 체크하고 갈게요. 그래서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어떤 거냐면 63A 이하일 때랑 63A 초과일 때랑 두 개를 일단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전류가 발생을 했을 때
큰 전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차단되어야 되는 시간, 그리고 여기서 부동작 전류랑 동작 전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부동작 전류는 이 전격 전류에 비해서 몇 배가 커졌을 때까진 봐줘요. 그러니까 차단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동작 전류는 이 전격 전류에 비해서 몇 배가 커졌을 때 그때 이 회로가 차단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3A 이하일 때는 우리가 60분 이내에 이 회로를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의 1.05배 정도는 차단하지 않고 봐줘요. 그냥 전격 전류보다 조금 더 올랐다고 해서 바로 차단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봐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격 전류의 1.3배가 되면 그럼 이때부터 이상 전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차단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리고 63A 초과일 때도 같이 한번 볼게요. 64A 초과일 때는 120분 내에 120분 이내에 이 회로를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120분 이내에 여기 이상 전류가 흘렀네? 차단을 해야겠다 하고 차단까지 그 시간이 12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작 전류. 자, 여기까지는 봐준다 하는 게 전격 전류의 1.05배. 자, 얘랑 똑같죠. 자, 여기서부터 난 차단을 시키겠다 하는 게 전격 전류의 1.3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3A 이하랑 초과해서 차이점은 이 60분 이내에 차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120분 이내에 차단해야 되는 이 두 가지고 부동작 전류랑 동작 전류는 1.05배, 1.3배로 같다는 거죠. 다음 퓨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퓨즈가 어떤 거냐면 자,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상 전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그냥 바로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겠죠. 근데 얘는 차단기랑 다르게 차단기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퓨즈는 한 번 끊기면 다시 재연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퓨즈가 끊겼어요. 그러면 다른 걸 새로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퓨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퓨즈도 언제 차단시키냐, 언제까지 과전류 감지하고 차단시켜야 된다 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봐준다. 그러니까 차단 안 시키고 여기까지는 좀 봐준다 하는 게 불용단 전류라고 하고 그다음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됐을 때 이때부터는 내가 차단을 하겠다 하는 게 용단 전류예요. 자, 여기서 한번 알아보면 전격 전류가 4A 이하예요. 이때는 60분 안에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불용단 전류는 전격 전류의 1.5배가 돼도 이 정도까지는 봐주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용단 전류는 2.1배. 이때부터는 차단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용단을 하겠다 하는 게 2.1배. 전격 전류의 2.1배가 됩니다. 그 다음 4A 초과에 16A 미만일 때는 60분 안에 차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봐주는 거는 1.5배까지 봐줘요. 차단을 시작하는 거는 1.9배가 되는 거죠. 다음 16A 이상 63A 이하일 때 요때는 60분 안에 차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봐주는 거는 전격 전류의 1.25배. 그리고 용단되기 시작하는 전류는 1.6배에서 차단이 시작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격 전류가 4A였어요. 자, 4A라는 전격 전류가 있을 때 그때 어디까지는 봐줘요? 6A까지는 봐주겠죠. 6A 이하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흘려보내줘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2.1배부터. 그러니까 8.2A부터. 이때부터 차단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차단해줘야 돼요? 60분까지. 다음 누전 차단기도 같이 볼 건데 여기서 누전이 어떤 거냐면 전기가 새는 거예요. 전기가 새면 이때부터 전기가 샌다 하고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누전 차단기의 목적은 일단 전기가 새면은 감전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감전 사고 방지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선로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땅으로 선이 이어져 버렸어요. 그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전류가 예상치 못하게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부터 지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락 사고에 의한 기계 기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누전 차단기를 씁니다. 자, 이건 어디다가 설치를 하냐? 이건 일단 이런 기계 기구에다가 사용을 하는데 50V가 초과하면 얘를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감전되기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누전 차단기를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전 차단기를 달 때 접지 공사를 해줘야 돼요. 접지 공사가 뭐예요? 우리 이상 전류를 바닥으로, 땅으로 흘려보내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생략을 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그리고 동작 시간이 0.03초 이내인 그런 누전 차단기는 이 접지 공사를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전격 감도 전류가 어떤 거냐면 이 30mA 있죠. 전류가 30mA보다 많이 새면 바로 차단해버린다 하는 뜻이 이 전격 감도 전류예요. 그 다음에 이 차단 시간은 0.03초 이내에 딱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에서는 요 사용 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요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접지 공사가 생략 가능한 누전 차단기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동작 시간이 0.03초 이내인 그런 누전 차단기는 접지 공사가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간섭 및 분기 회로를 한번 알아볼 건데 우리가 전기 설계를 할 때 우리 어떤 건물에 이만큼의 용량을 줘야겠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100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이런 건물들에서 최대 사용하는 그런 용량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퍼센테이지가 안 넘게 설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수용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별로 요 수용률이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설비 용량이 이만큼이면 우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요만큼이다 하는 요게 건물별로 좀 다른데 그래서 보면은 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창고 이런 부분에서는 수용률이 5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만큼 용량을 선정을 했을 때 그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50%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사무실, 은행도 같이 알아보면은 얘는 70%예요. 그러니까 전체 용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요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 용량을 이렇게 50%만큼 남겨놓거나 아니면 얘는 30% 정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종류랑 수용률에 대해서 매칭을 하고 외워야 되는데 자 일단 건축물 종류 한번 보면은 얘네 보면 다 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그리고 창고 얘네는 공통점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전원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반면에 밑에 학교, 사무실, 은행은 어때요? 얘네는 24시간 돌아가진 않죠. 거의 보통 학교나 사무실, 은행은 9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밤새 전력 사용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시전원이나 24시간 이렇게 가동해야 되는 이런 건축물에서는 이렇게 여유 공간을 50% 정도 남겨놓고 얘네같이 밤새 전력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런 일과 시간에만 전력이 필요한 이런 애들은 이제 70%, 30% 정도의 여유 공간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분기 회로의 시설인데 이 분기 회로가 어떤 거냐면 자, 전기가 이렇게 오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와요. 그럼 건축물에다가 분배를 싹 해줘야 돼요. 근데 얼만큼을 분배를 해줄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에 병원 있고 그 다음에 카페 있고 사무실 있어요. 그럼 얘네한테 얼만큼 분배를 용량을 해줘야 되냐? 용량 분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요거를 이제
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요 제곱미터당 필요한 용량을 선정을 해놨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공장부터 연회장까지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애들은 표준부하를 10V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숙사부터 대중목욕탕 얘네는 20을 줘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사무실부터 미용원까지예요. 얘는 30을 줘요. 그다음 네 번째 주택이랑 아파트는 40을 줍니다. 자, 만약에 병원이 30제곱미터고 카페가 10제곱미터고 사무실이 40미터 제곱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얘네한테 줘야 되는 용량이 얼마냐 하면 이 병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병원이 표준부하가 20이기 때문에 얘 얼마나 주냐? 20 곱하기 30 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카페는? 카페 어디 있어요? 여기 다방 여기 있죠. 여기 20 곱하기 10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무실 어디 있어요? 사무실 여기 있죠. 자, 사무실 표준부하 30이니까 30 곱하기 면적 40. 그럼 요만큼 이 부하를 배정을 해주면 얘네가 잘 쓰겠구나 하고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극장의 표준부하는 얼마인가 하면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요거 다 외워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한번 보여줄 건데 자, 건물의 종류 첫 번째는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이에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공장, 그다음 종교, 공연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대중목욕탕 이런 거 보면 24시간. 그다음 음식점이랑 다방 한번 보면은 얘네 둘 다 먹을 거 만드는 상점이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상점. 그 다음에 학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용원이에요. 이거는 키워드가 여기서 보면 사무실은 은행. 그러니까 9 to 6 할 수 있는 곳들. 그래서 사무실 플러스 상점, 이발소, 미용원 이거 보면은 상점은 상점인데 음식 안 만드는 상점이겠죠. 자, 요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주택, 아파트는 너무 쉽죠. 주거 공간. 문제에서 어떤 건물의 종류를 말해준 다음에 표준부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키워드를 생각을 하면서 표준부하를 선정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분기 회로에서 보호장치도 시설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보면은 전기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건물에 여러 개의 상가가 있겠죠. 뭐 병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사무실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뭐 상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런 상가 안에서도 전기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이렇게 분기 회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분기 회로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면 전원 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 회로나 콘센트 접속도 없고 그 다음에 위험성도 없을 때 그때 이 분기점에서 보호장치를 3m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읽어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분기회로 보호장치 무조건 3m. 요것밖에 안 나와서 그냥 분기회로 보호장치는 3m.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을 첨부를 해줬는데 이 그림이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KC 규정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요 X가 3이에요. 근데 요것만 X로 바꿔놓고 요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X는 몇 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요 그림도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회로에서 보호장치를 시설할 때는 분기점에서 3m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로의 보호였고요. 다음 챕터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